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차선 변경 해도 되는 건가?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매번 헷갈리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고속도로 통행 방법, 이제 걱정 마세요. 2025년 10월부터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속도로 운전을 훨씬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2025년 10월부터 달라지는 고속도로 차선 변경, 금지 규정과 전용 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이미 고속도로 전문가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고속도로 최신 통행 방법을 정복하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대한민국 고속도로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운전 습관과 고속도로 이용 방식 자체를 크게 바꿀 만한 내용들이죠.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바로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체를 완화하고 교통 흐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장거리 전용 차로의 시범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다소 모호하게 느껴졌던 지정 차로제가 더욱 강력하게 강화될 예정인데요. 이는 결국 불필요한 차선 변경을 줄이고 각 차선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변화는 바로 장거리 전용 차로의 시범 운영입니다. 이 전용 차로는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에서 빛을 발할 예정인데요. 정체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단거리 차량들이 빈번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생기는 교통 흐름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전용 차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목적지까지 쭉 뻗어나가는 장거리 차량들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전용 차선을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버스 전용 차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3차선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에서 한 개의 차선이 장거리 전용 차로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이곳은 진출입 없이 목적지까지 직진하는 차량들만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외곽 순환고속도로와 같이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심한 구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장거리 전용 차로에서는 억지로 끼어들거나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위반 시에는 가차없이 단속 대상이 되니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지정차로제 강화입니다. 지정차로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기존에는 주로 1차로가 추월차로, 그 외 차로가 주행차로 정도로만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부터는 이 지정차로제가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바뀝니다. 모든 차로가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불필요한 차선 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될 예정이에요. 이는 단순히 벌금을 더 많이 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차로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운전자들이 예측 가능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2025년 7월부터 경찰은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등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고속도로의 각 차선별로 어떻게 통행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지정차로 통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는 왼쪽 차로, 즉 1차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월이 끝난 후에는 다시 오른쪽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반면에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그리고 건설기계와 같은 차량들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고속도로가 편도 2차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됩니다. 1차로는 당연히 추월차로의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스 전용 차로가 운영될 때도 통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 중일 때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버스 전용 차로가 미시행 중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렸던 장거리 전용 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서는 해당 차선이 지정된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거리 차량들은 3차로와 4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거리 전용 차로에서는 지정된 차량만 통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올바른 차선 변경 방법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차선 변경은 고속도로 운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절차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3단계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주변 상황 확인입니다.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통해 뒷차의 속도와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첨단 기능들도 함께 활용하면 안전하게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향지시등 작동입니다. 일명 깜빡이라고 하죠. 변경하려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차선 변경 의사를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셋째, 안전하게 진입입니다.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지 않고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차선 변경 방법입니다. 차선 변경 시 특히 주의해야 할 구간들도 있습니다. 터널 안이나 교차로, 그리고 분기점 부근에서는 차선 변경을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곳들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공간이 제한적이며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차량과 합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충돌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선 구간에서는 절대로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선은 넘지 마시오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인데요. 방향지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켜는 행위, 급차선 변경, 1차로에서 장시간 정속 주행하는 행위, 지정차로 위반, 그리고 갓길, 주행 후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 습관들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버스 전용 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버스 전용 차로는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9인승 이상 승용차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이 탑승했을 때에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13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조건 없이 통행이 가능하고요. 즉 9인승 차량이라고 해도 운전자 포함 5명 이하가 탑승했을 때는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너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분들이 계신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해도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벌금을 떠나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고속도로 통행 방법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도로교통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짧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째,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니 절대 음주운전은 생각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가 강화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되고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축소됩니다. 2027년까지 할인은 연장되지만 매년 10%씩 할인율이 줄어들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넷째,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입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분들은 교통안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2025년 9월부터는 무리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점선, 실선 구간을 막론하고 교통 흠을 방해하는 끼어들기, 그리고 황색 신호 시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물기는 이제 더욱 엄격하게 단속될 겁니다. 여러분,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고속도로 정책 변화,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모든 변화들은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과 효율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것입니다. 장거리 전용 차로, 지정 차로제, 그리고 강화된 단속 기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여 우리 모두가 고속도로에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고속도로 운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